명의사 감정평가사 곽상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보유세 계산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계산 방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사례를 보면 그때 이런 세율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 이게 훨씬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만약에 2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 보유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한번 그냥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종부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한편 이 세부담 상환율이 이제 3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유세가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개인을 중심으로 보유한 주택 수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주택 수를 따지게 되는 게 이게 종부세, 이제 보유세 계산할 때 방식이고요. 이 종부세는 이제 개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주택을 개인별로 분산 소유하면 이제 중과세 등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약간 법의 맹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를 적용받을 때 1세대 1주택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공제 3억 원이랑 이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예외적으로 1세대의 개념이 필요해집니다. 1세대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이때 주택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가구 주택은 호별이 아니라 전체를 1주택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때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 등은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되니까 이건 좀 주의해야 됩니다. 합산 배제인지, 그리고 합산 배제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런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유한 주택이 전국에 걸쳐서 3주택이다 만약에, 그러면 중과세 제도에 적용을 받습니다. 3주택이면요. 그래서 이처럼 판정 절차를 일단 먼저 거쳐가지고 과세되는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지역이나 가격 불문하고 추가 과세 제도에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2주택이 됐을 때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2주택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납세 의무자의 2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면 그때만 이제 중과세가 적용이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 있을 때만 중과세가 적용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채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두 채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한 채만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때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주택자가 보유세를 얼마나 내나 이 계산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제 제가 사례를 준비해 왔는데 김민수 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특정한 인물 김민수 씨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주택 서울. 그리고 주택에 대한 기준 시가가 각각 7억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고 전년도에 낸 재산세가 300만 원이라고 쳐보죠. 300만 원. 그러면 종부세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제 재산세를 300만 원 냈고 종부세는 100만 원이고, 이거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재산세를 한번 계산해 보죠. 표 한번 띄워주세요. 표. 네. 그 표를 보시면은 이제 구분이 있고 금액이 있죠. 재산세부터 생각해 보시면 기준 시가 보세요. 이게 14억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해 주시면 과세 표준이 그렇죠. 8억 4천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은 1%에서 4%까지 0.4%까지 이제 누진세율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산출세 계산해 보니까 273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이제 이게 산출세액이 273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재산세 과세 표준의 0.14% 곱하시면 117만 6천 원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추가가 되는 거고, 세부담 상환 전 이제 재산세 합계액이 390만 6천 원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세부담 상환 후에 재산세 합계를 계산해 보면 세부담 상환액이 이제 390만 원이에요. 상한이 뭐냐면 거기까지만, 그 한도 내에서만 과세하겠다. 그러면 한도를 초과했잖아요. 6천 원이. 그거 절사하고 재산세 산출세액은 39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그 방금 그 과세 표준 계산한 거 있죠? 거기에 이제 0.04%에서 0.12% 곱하시면은 49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부세액 있잖아요. 거기 20% 가산해가지고 390만 원에 20% 하니까 78만 원 되죠. 이거 다 더하시면은 51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517만 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고요. 이 종부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금은 이제 보유세 계산 실무였는데 종부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일반과세랑 중과세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1인이 두 채를 소유하면 2인이 한 채를 소유한 경우, 그리고 2인이 두 채를 모두 공동 소유한 경우로 구분해 가지고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면요. 자, 표를 한번 띄워 보시죠. 한 명이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되고요. 한 명이 한 채만 소유하면 일반과세입니다. 중과세 안 되고요. 만약에 두 채 모두 공동 소유해도 이건 중과세예요. 두 채를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어쨌든 두 채를 갖고 있다고 봐서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시가를 한번 보죠. 기준시가를 보시면은 이제 1인이 두 채 소유하니까 7억 더하시면 14억이 나오죠. 그리고 이때 공제금액 6억을 빼서 8억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7억 6천만 원이 나와요. 7억 6천만 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이 2.2%입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곱해 보시면 480만 원이 이제 누진공제율로 빠져서 결국 1,192만 원이 산출세액으로 나와서 이거 납부해야 됩니다. 세금이 1,000만 원이 나와요. 한 명이 두 채 소유하면 종부세가 상당하죠. 이거 이 돈 내려면 못 삽니다. 어쨌든 자, 1인이 만약에 한 채를 소유한다. 이때는 세금 얼마 안 나옵니다. 보시면은 기준시가가 7억이라고 가정하고 공제금액 6억을 빼면 1억 원이 이제 과세 기준금액이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곱하면 9,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에요. 여기에다가 세율 0.6%를 곱하면 57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그리고 114만 원이 결국 두 명이 이제 한 채씩 소유하고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부담세액이 이제 114만 원이 됩니다. 결국에는 각각 이제 한 명씩 57만 원씩 부담하면 되니까 57만 원이면 부담할 만하죠. 그리고 두 채를 근데 공동 소유,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에는 조금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아주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자, 일단 중과세 대상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겠고, 이 기준시가가 7억 원이고 공제금액 6억을 빼면 1억 원이 이제 과세 기준금액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곱하면요 9,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고 세율은 중과세율 적용되죠. 1.2%. 그래서 114만 원이 이제 각각 내야 될 산출세액이고 두 명이죠. 곱하기 2 하시면 228만 원이 이제 총 부담 세액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한 사람이 두 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6억 원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는 있는데 대신에 세율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2주택자의 경우에는 각각 한 채씩 보유하는 게 가장 공제 혜택도 보고 일반 세율도 적용받아가지고 세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각각을 이제 두 명이 있고 이제 한 명이 이제 두 채를 몰아서 소유하는 경우에 가장 세부담이 높았고요. 각각 한 채씩만 보유하는 경우가 세부담이 가장 낮았다. 공유하는 경우는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세부담이 중과세율은 적용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보유세를 신경 써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세금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기셔야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종부세에 대해서 계산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